제조업에 대한 매출이 총 매출 중에서 60% 정도가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막상 재무제표에서 제조업 매출이 하나도 없고 도소매업 매출이 100%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원사업에 제출하면서 그거를 알게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지원사업에 다 떨어지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가가치세에서 중요한 매출 신고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축구예요. 정말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면서 이 단어가 꼭 나옵니다.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빌드업이란 쉽게 골을 넣기 위한 일종의 과정을 이제 빌드업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세법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이 빌드업 과정을 우리는 어떠한 세금으로 비교하면 되냐면 부가가치세라고 비교를 하시면 되어져요. 이게 왜 빌드업이라고 하냐면 종합소득세랑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또는 줄일 수 있는 과정이 이 부가가치세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매출액이 어느 업종에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매출액이 총 5억이 발생했는데 요 중에 한 3억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요 중에 2억은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거예요. 요걸 신고해줘야 돼요. 요거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는요 세액 감면이 우리나라 세법 특성상 도소매업보다 훨씬 높아요. 2배 높습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할 때 그 이제 업종에 신고된 돈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할 때는 납부되어지는 세액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출액이 어느 업종에서 발생되어졌는지 이거를 신고하는 게 너무나도 법인세는 다음 연도 3월에 이제 신고를 하는 거고요.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무언가 잘못되어졌다. 그러면 이거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서부터 이 빌드업 과정인 부가가치세에서부터 매출액에 대한 구분을 잘 신고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결산해서 최종적으로 도출되어지는 이 세금, 종합소득세, 법인세가 올바르게 산출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사례가 있었냐면은 이분이 제조업이랑 도소매업을 같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자기가 제조를 해서 이걸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를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지원금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출해야 되는 그 서류가 뭐냐면 재무제표예요. 서류를 제출하려고 보니까 우린 제조업에 대한 매출이 거의 총 매출 중에서 60% 정도가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막상 재무제표에서 제조업 매출은 하나도 없고 도소매업 매출이 100% 있는 거예요. 지원사업에 제출하면서 알게 되어졌었습니다. 하면서. 근데 사업자 등록증상에서는 주 업종이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지원사업에 다 떨어지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그럼 재무제표 다시 수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봤자 재무제표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정 불가합니다. 수정이 안 돼요. 한 번 제출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지원사업에 전부 다 이제 떨어지시게 되어졌고 그리고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해서 납부하는 세액의 20%를 무조건 깎아줘요. 제조업은 20% 깎아주고 도소매업은 얼마 깎아주느냐? 10%예요. 2분의 1 차이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 구분을 안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첫 번째 세금 더 많이 납부하시게 되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하나도 못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업자지만 여러 개의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적절하게 세무사님들이 알아서 이 조절을 해주시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게 저희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주업종으로 전부 다 받습니다. 전부 다 신고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부가가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고서를 무조건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발생하고 있는 매출이 어느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요거를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면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종 코드를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게 세금 납부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에 홈택스로 자진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이 자진 신고할 때 업종을 구분하는 란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구분 기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를 만약에 그냥 놓치고 넘어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사업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제조업 매출 비율이 60%, 도소매 매출이 40% 이렇게 이제 신고가 되어졌는데 재무제표상에서는 제조업 매출 100%라고 재무제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재무제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다시 반려 신청합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그럼 만약에 재무제표가 나오는 당시에 발견했다. 이러면 다행입니다. 아. 이러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3월달이라던가 5월달에 이걸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이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다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세무사님들의 역할, 활약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오늘은 우리가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세금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납부세액 세금을 도출해내는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영적인 그 활동을 어찌 보면 나라한테 신고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런 콘텐츠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법무사 김창산, 노무사 아는지 세무사 정영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무사셋